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P풀 이영현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인천과 미국 LA를 잇는 직항 노선에 우리나라 신생항공사 이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해 화제가 됐었죠. 에어프레미아는 창립 초기 LA 지역 한인 자본이 투입돼 한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지금도 한인 사회에선 관심이 여전한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브라이언 김 LA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0월 29일이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취항한 날이었죠. LA 구간이요. 2월 7일이 계산을 하니까 100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성적표 아마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점검을 하셨을 텐데 살짝 좀 공개해 봐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네네. 100일을 맞이했고요. 네. 이 미주 노선은 저희가 2017년 이제 창립 후에 네. 가장 염원했던 노선이고요. 그래서 또한 30년 만에 이제 국적기로 네네. 처음 취항하는 이제 노선이라서 그 취향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고 뜻깊은 성취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로드 팩터는 100%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달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탑승률은 어때요?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욕심 같아서는 100%지만 네네. 한 97%까지는 달성을 했고 와. 또 성수기를 지나면서 이제 좀 시즈널티에 따라서 네. 변동이 이제 될 거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몇 퍼센트를 넘기면은 이익으로 바뀌는 건가요? 지금 97%는 당연히 이익이 나는 건데. 예.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 로드 팩터도 문제지만 네네.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팔렸는지, 아하. 그거 이제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히 이제 로드 팩터만으로 이제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영업 비밀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첫 운항 프레미아의 첫 운항은 지난해 7월이었어요. 싱가포르 노선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었죠. 현재 몇 개 나라를 다니고 있나요? 7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를 취항을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 달에 그 사이공으로 하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시리, 그다음에 이제 LA, 그리고 12월 달에 나리타 해서 총 5개월간의 4개국 도시에 지금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출범하면서 하이브리드 항공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항공사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좀 생소하죠. 자동차는 많이 봤어도. 네. 예, 지금 대형 항공사의 장점들과 저비용 항공사들의 그런 장점을 이제 취합을 해서 서비스는 유지를 하되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가성비 높은 이제 그런 이제 항공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이 새 비행기라서 그런지 비행기가 깨끗하다, 또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평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싼지 대략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취향에 맞춰서 좀 이제 특가를 이제 선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앞에 보신 저희 기존 787처럼 787불로 이제 선을 보였다가 그건 이제 특별한 프로모션이었고요. 저희가 현재 경쟁사 대비 한 20% 전후로는 항상 저렴한 가격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이제 정책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평균적인 액수도 좀 공개해 주시죠. 지금 대략적으로 평균 인천하고 LA 간 노선이 A사는 A사는 한 1,700, B사는 한 1,500,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는 한 1,200 정도. 아, 그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굉장히 싸요. 쌉니다. 비즈니스석이 없다고 들었는데 대신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자리가 있다는데 이것도 좀 되게 궁금해하고 화제가 많이 됐어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저희가 처음 설립부터 전략이 이제 타겟이 이코노미 이제 승객이었습니다. 이코노미를 서비스를 하되 좀 더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이제 보유를 해서 그
한 항공기 내에 56석이 프리미엄 이코노미고요. 네. 253석이 이제 이코노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더 좌석이 더 넓고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네. 가격은 또한 이제 시즌 따라 날짜별로 틀리지만 네. 한 600, 700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이제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비교적 싼 가격에 대형 항공사와 같은 서비스를 유지를 한다. 이게 사실 소비자들의 여러 합리적인 의심 가운데 하나인데, 이러다가 또 가격을 올리겠지, 아니면 또 서비스를 없애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예, 그게 저희 목표였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표방하는 게 하이브리드고, 네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또 최대한 그 줄인 비용을 이제 손님께 이제 드리고자 가격은 항상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낮게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 보고 장사를 하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손해 보는 장사는 없잖아요. 그럼 비용을 줄이셔서 이거를 이제 운용을 하신다는 건데,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단일 기종 787 기종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 787 기종 새 비행기. 예, 그렇습니다. 787 단일 기종 운영하면서 네. 여러 부분 그 정비라든지 네. 부품 들어가는, 그리고 또 그 기장님들의 그런 트레이닝 네. 또는 그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저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경력도 많으실 테고, 그 다른 항공사도 새 비행기 있을 텐데 어떻게 또 이런 절약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공개를 해주신다면. 다른 항공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기종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또 그 비용들이 네네. 좀 분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주력으로 미는 부분은 이제 단일 기종으로 네. 줄이는 거고, 네. 그리고 최소한 불필요한 그 기내에 들어가는 자재들,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비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거는 저희 새 기종이 그 탄소 복합 그 소재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20% 정도는 이제 연비가 감소됩니다. 그 자동적으로. 네네. 거기도 이제 당연히 일조를 하고 있죠. 네. 어쨌든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좀 덜 들면은 그 비용이 남는데, 그걸 이제 고객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 에어프라미아 비행기를 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기종 787 기종을 다른 항공사 거를 이용을 해봤는데, 글쎄요, 한 10몇 시간 타고 가면서 느꼈던 거는 좀 새 비행기라서 그런지 많이 좀 피곤이 좀 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좌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나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 항공사마다 같은 기종이라도 네. 좌석을 몇 석을 배치하느냐 이제 항공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외에도 이 새 비행기로서 그 기내 압력, 그 기내 프레셔가 한 25% 낮습니다. 그래서 여행하시면서, 특히 장거리 여행하시면서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습도도 다른 기종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좀 새 비행기가요? 예. 그래서 장기간 이제 여행하시려면은 그런 좀 쾌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새 비행기, 새 시스템으로 해서 지상과 같은 환경을 최대한 맞추면서 그렇죠. 덜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 새 비행기 몇 대를 인천과 LA 노선에 투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총 3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이제 2대를 추가로 지금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이용하는데 좀 편의가 있겠네요. 좌석이라든지 확보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 기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축소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에어프레미아로 봤을 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데, 에어프레미아의 마일리지 정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는 마일리지 기준이 아닌 네. 이제 포인트 제도로서 이제 항공권을 구입한 금액 이제 기준으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나중에 항공권 또는 기내 부가 서비스, 와이파이라든지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포인트가 왕복이면은 대략 얼마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00불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이제 그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시는 거죠. 1,200불 기준으로 이제 가격이 만약 그렇다면은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립이 되는데 대략 몇 프로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것도 이제 저희 클래스별로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코노미 그 등급에 따라서 적립되는 퍼센트가 좀 차등이 됩니다. 차등이. 많이 주시나요? 많이 못 주시나요? 많이 드릴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게 픽스가 안 되셨군요. 예, 지금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사용하실 때쯤이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인천과 LA 노선은 알짜 노선 가운데 알짜 노선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항공사들의 노선 경쟁도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프레미아가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렵게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노선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한국에 워낙 그 저가 비행 항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항공사들은 기종 자체가 이제 단거리 노선 위주로 그렇죠. 짧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그 중장거리를 목표로 한 항공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종도 이제 그 복도가 2개 있는 와이드 바디 기종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미주 포함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노선 확보에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애드밴티지가 있었죠.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노선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거를 좀 많이 부각시켜서 이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잖아요, 그죠? 국토부에서 어떤 거를 좀 많이 부각시켜야 되나요? 우리 이만큼 안전하다. 이만큼 우리는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규정은 물론이고 저희 그런 안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비상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그 비상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 그런 비행기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다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 대한 그런 협조도 다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검토하고 리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거를 잘 준비를 해서 취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첫 비행기가 이제 승객을 태우고 움직였다면 보통 그 이전 언제서부터 준비를 한 건가요? 저희 시작은 201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는 비행기 한 대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들어갔고 해왔고 그 무렵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제 준비 단계가 좀 이제 멈춰졌지만 어려웠죠. 오히려 그 와중에 더 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고 첫 항공기가 202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1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상황이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객분 이제 손님들을 수송하기에 앞서서 화물편으로 2022년까지는 이제 계속 시작을 그렇게 이제 테스트 비행을 계속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안정성도 점검을 했고 승무원들도 연습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었죠.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LA 노선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 또 다른 노선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금년 중순을 목표로 뉴욕을 지금 취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뉴욕, 그다음에 올해에 유럽 노선으로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취항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된 거는 앞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LA 지역 한인 분들의 이제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본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에어프레미아에 그래도 좀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예, 일단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이시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이제 생길수록 또 그 혜택이 주어지고 네. 그 혜택들이 이제 교민들에게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네. 현지에 맞는 현지의 한인들을 위해서 네.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항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에어프라이미아에 오시기 전에도 이제 항공사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항공사 근무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네. 뭐 항상 새로운 손님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네. 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또 이제 접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뭐 만남과 이별에 있는 그런 공황 설렘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그 설레면서 이렇게 한국 방문하시는 승객들 보면은 뭐 힘도 나고요. 네. 좀 아찔했던 상황, 뭐 기억나는 상황 지금까지 어떤?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아직 뭐 사고라든지는 없어서 네. 다행이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좀 이제 지연 편들이 있어서 고객이 좀 불편한 점을 겪었지만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주어진 가이드라인 때문에 네. 저희가 한 1년 동안은 이제 항로상의 이제 어느 특정 시간 내에 대체 공항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 그것도 한 5월쯤이면 이제 풀리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도 다른 항공사처럼 네. 비행 시간 또는 이제 그런 항로를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에어프리미아 티켓을 사려면 에어프리미아 홈페이지를 가거나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거나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저렴하고 이용하는데 편의가 있을까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가격은 어디가나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손님께서 여행객분들께서 편하신 방법, 네. 어느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이제 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여행사를 통해서 통화도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 네. 그걸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느 채널이건 이제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왜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디 비행기에 가면은 어떤 좌석이 가장 편안하고 또 비상구 좌석을 앓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팁도 인터넷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에어프리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신형 항공기를 이용을 하는데 좀 편한 좌석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호도가 높은 좌석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좀 따로 있습니까? 모든 좌석이 편해서 선호하는 거 이게 굳이 있다면은 이제 그 비상구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뭐 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반 좌석도 뭐 다리를 쭉 뻗으실 만큼 편하기 때문에 굳이 비상구 안 앉으셔도 되고 오히려 한 가지 팁이라면 비상구는 이 핸드레스트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은 좀 이제 넓지만 요거를 이제 쓸 수 없는 부분은 또 조금의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좌석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널찍널찍하고 편합니다. 어디를 앉으셔도 만족하실 겁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랑 이코노미의 좌석 차이는 길인가요? 폭? 뭐 폭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코노미는 35인치입니다. 앞뒤에 그 간격이 35인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42인치입니다. 42인치. 7인치 더. 그래서 그 동급 똑같은 기종의 똑같은 클래스에서 저희가 지금 어느 항공사보다 가장 넓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구입하면은 그 좌석을 세팅을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똑같은 항공기라도 뭐 300석을 놓는 항공사가 있고 350석을 놓을 수 있는 항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처음에 주문할 때 그렇게 이제 이 비행기에 309석입니다. 309석. 309석을 넣어달라고. 더 넣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하여간 그 가성비를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좀 넓게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로 딱 그렇게만 저희가 뭐 결심을 하고 만들었죠. 그럼 이제 35인치라는 앞
간격, 예, 예. 많은 분들의 이 조사 또는 설문, 예.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돼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뭐 계산을 좀 했겠죠. 최대한에 늘리되 또 네. 그렇다고 너무 이제 좌석수를 줄이면 또 이제 수익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익은 유지를 하되 최대한 이제 넓힐 수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되니까 했을 네. 때 이제 35, 네. 42 그렇게 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경쟁에 노선 경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가격이 낮아지거나 하는 어떤 그런 순기능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상대 항공사가 이제 에어프레미아의 그 이용객들을 이제 반응을 보겠지만은 현재로서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는 대략 이제 어떤 식의 좀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지. 그래서 소비자들 승객분들이 네. 이제 가격에 이제 민감하시고, 예. 예. 그리고 워낙 좀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한국 가는 길이 좀 부담이 됐고, 식구들 다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네. 아내나 이제 아이들만 보낸다든지 그렇죠. 뭐 부모님만 보낸다든지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네. 뭐 1년에 한 번 가던 분들이 2번을 가시거나 네. 또는 내년으로 미루던 승객분들이 이제 올해는 한번 가보자라는 그래서 또 추가로 저희가 이제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예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차별화된 서비스 하이브리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예,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서비스, 좋은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고객분들한테 이런 거는 좀 조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생 항공사이기 때문에 네. 좀 뭐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 그런 점들은 이제 저희가 뭐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 네.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뭐 또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뭐 안전 서비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 주시면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 미국 공항들이 워낙 그렇다는데 늦게 와서 이렇게 항공사 직원들 당황시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예. 뭐 한국 분들 2시간 전, 늦어도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오시면 충분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공항에 쇼업하시는 것도 제 시간에 오셔야 되고 또 탑승할 때도 네. 쇼핑하시느라 탑승 마감인데 안 오신 분들도 네. 계시고. 예.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서비스로 더 좋은 만족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